2021년 9월 29일 이른 아침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어린 아들이 집 겸 사무실로 쓰고 있었던 1층 금고 근처에서 쓰러진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너무 놀라 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 쓰러진 그녀에게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어린 아들을 앞에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는 바로 엄마, 47세였던 마루야마 노조미. 부검 결과 그녀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질식사한 상태였습니다. 즉 타살.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오전 1시 45분에서 새벽 3시 사이. 당시 노조미는 금고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몸에는 긁힌 자국과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바닥 곳곳에는 발자국이 남아있어 마치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 그녀를 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죄 현장을 토대로 아마도 강도 또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사망한 것 같다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강도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고 옆에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금고. 이 안에 돈이나 돈 될 만한 서류 같은 게 있었겠죠. 만약 강도가 한 짓이었다면 이 금고 째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금고를 열려고 난리를 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고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 깨끗해. 즉, 이 범인 돈이 목적이 아니었나? 이 이후로 경찰은 강도살인은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마루야마 노조미의 집 유리창 깨진 곳도 없었고 현관문을 강제로 따려고 한 그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범인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열려진 문으로 직접 문 열고 들어와서 죽이고 갔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열려진 문으로 들어왔다고? 당시 노조미 집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건가? 아니, 왜 문을 열어놔? 이 부분은 해당 지역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노조미 가족이 살고 있었던 일본의 시오지리시의 이 마을이 인구가 6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소박하고 정직해 치안이 굉장히 양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미 가족뿐만이 아닌 이 마을 주민들 거의 다가 문을 열어놓고 살았대요. 열어놔도 별일 없으니까. 이 노조미의 가족들 문을 열어놓고 며칠씩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했었다고. 이 살인사건이요 굉장히 이때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 이 사망한 노조미 일반 여자가 아닌 일본 국회의원 마루야마 다이스케의 아내였거든요. 국회의원의 아내가 살해당한 거라 이때 엄청 뉴스에 다 보도되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이 남편 마루야마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자기 알리바이, 자기 말은 이래요. 노조미가 살해당한 날은 현 의회가 열리는 기간이어서 시신 발견 전날인 9월 28일 밤 11시 정도 늦게까지 동료 의원들과 술을 마시고 이 의원회관에서 잤다고. 그리고 다음날 29일 오전 7시쯤 아들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아내가 죽은 걸 알았다고. 집에 도착하니 그때의 시간은 8시 30분이었다. 실제 나가노시에 있는 현 의회 의원회관, 범행 현장과 약 6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같이 술을 마신 의원들, 맞다고, 같이 술 마셨다고 증언까지 해줘요. 여기서 남편 마루야마는 일본 시오지리시 출신의 그야말로 엘리트 우등생이었습니다. 명문 중학교에 명문 대학교까지 나와요. 메이지 시대부터 운영해온 양조장으로 인해서 이 마루야마 가문은 지역에서 유명했습니다. 마루야마의 아버지가 양조장을 잘 운영해 오다가 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 양조장 물려받아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도쿄에서 사무직 일을 하다가 마루야마가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양조장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이 직원들 말에 의하면 관리나 운영에 전혀 소질이 없어.
화는 뭐 그렇게 잘 내는지 같이 일하는 사람 딱 짜증나게 만드는 스타일이었다고. 당연히 이 양조장 잘 됐겠습니까? 당시 아내 노조미의 집은요, 노포 7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원래 사람은 자신과 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죠. 사업에는 영 재능이 없었던 마루야마. 청년회에서 야무딱진 노조미를 딱 보자마자 반한 거예요. 그렇게 둘이 사랑에 빠져 결혼, 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조미는요, 진짜 야무딱진 여자였어요. 마루야마가 다 망쳐놓은 양조장을 결혼 후에 그녀가 다 되살려 놓습니다. 이 마루야마는 양조장 사장으로서 이 양조장의 인기와 그의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 쪽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는 나가노 의원의 이연임, 이제 계속 연속해서 당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욕으로 시민들로부터 가장 잘생긴 지역 대통령이라는 찬사까지 받아요. 정치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나서 승승장구한 거예요. 당연히 이때 이 남편 뒤에서 노조미 엄청 내조합니다. 그녀는요, 두 아들 또한 엄청 교육을 잘 시켰고요. 동시에 양조장 일은 일대로 처리하면서 이 남편의 정치 홍보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양조장도 잘 돼, 자식들도 잘 커, 남편도 승승장구해. 이거 뭐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딱 이때 갑자기 노조미가 병사도 아니고 살인으로 사망해버리니 이웃들 가족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당시 지역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 보니 CCTV 설치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저 아쉬운 대로 경찰이 집 주변의 영상을 확인했지만 용의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노조미 정말 좋은 여자였다. 그런 여자에게 원한 품을 사람 없다. 그녀는 항상 남편의 일을 되는 대로 모두 지원했고 남편도 따뜻하고 되게 착한 사람이었다. 이 좋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편 마루야마는 아내가 사망한 그날부터 계속해 인터뷰를 했어요.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거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다고. 아내가 죽은 후 마루야마 가문은 대규모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당연히 이 장례식에는 주요 TV 방송국 기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마루야마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끊임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밝게 웃는 매우 사랑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나는 매일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의 영혼이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루야마의 모습을 좀 의아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마루야마의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아니, 지금 아내가 살해당했잖아요. 말만 들으면 아내를 잃어 슬픈 남편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말은 슬픈데 표정은 안 슬픈 것 같아. 눈물을 막 흘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만 이렇게 할 뿐 장례식에서의 그의 행동 너무 침착하고 평소와 똑같은 듯한? 전혀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아. 이게 친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크게 신경은 안 썼습니다.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니까. 마루야마, 내성적인 성격이라 속이 말이 아닌데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어찌할지 몰라 그렇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마루야마는 빠르게 정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경찰은요, 이 사건 너무 증거가 없어 수사하는데 엄청 애를 먹습니다. 용의자조차 추리지를 못해요. 누군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온 흔적도 없지, 창문을 깨고 들어온 흔적도 없지, 강도라고 보기에는 돈도 다 그대로 있지, 원한 살인으로 보기에도 이웃들 말로는 원한 가질 만한 사람 없다고 하지, 돈 문제로 엮인 사람 있나?
그것도 봤더니 없어. 그렇게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 점점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2022년 노조미가 살해된 지 1년이 넘었을 때 이 사건은 다시 일본 내에서 엄청 화제가 됩니다. 2022년 9월 마루야마가 아내가 살해된 지 1주년 됐다면서 추모식 행사를 연 거예요. 이 추모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에 후속 취재를 위해 한 방송 기자가 마루야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 방송국 기자가 이제 마루야마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인터뷰 중 마루야마는 자신의 현재 생활을 소개하면서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이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라고만 말을 해요. 인터뷰 내내 마루야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감정의 동요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까진 뭐 그럴 수 있어요. 침착하다 보니 감정 동요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막 웃어. 자기 아내가 살해당해 범인도 못 잡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내 추모식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웃고 자빠졌어. 이게 정상적인 남편의 모습입니까? 미소를 짓다 못해 한 번은요 활짝 웃습니다. 아내가 살해당했는데 범인도 못 잡고 있는데 기분이 아주 좋은 걸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기자는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선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집에 작은 사당을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막 많이 갖다 놓는데 이때 뭐 가족 사진도 놓고 혼자 찍은 사진도 놓고 그리우니까 막 놓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 마루야마 사당을 딱 봤더니 노조미 혼자 찍은 사진만 덩그러니 하나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같이 찍은 사진 한 장도 없네. 아니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가족 사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 죽고 이 사당에 전혀 가족 사진이 안 놓아져 있으니까 이 기자가 좀 이상해서 대놓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마루야마 씨, 왜 같이 찍은 가족 사진 같은 건 하나도 안 놓으셨어요? 노조미 씨 독사진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이때 마루야마 그게 제가 부끄러워서 버리려고 했는데 그냥 상자에 넣어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대답에 기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이 어떻게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버릴 생각을 했을까?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그 사진을 필사적으로 보관하고 시간 날 때마다 보고 그 사진 보면서 울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 마루야마는 무슨 부끄럽다고 뭐 부끄러워서 버릴까 했는데 그냥 상자에 넣어놨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아내를 갑자기 잃은 남편이 할 수 있는 행동 말인 걸까요? 이 영상이 방송된 후 모든 사람들은 마루야마의 표정이 1년 전 인터뷰 때보다 더욱 이상해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인터뷰를 막 하다가 아내 얘기만 나오면 막 눈을 깜빡이네. 거기다 이 3분짜리 영상 전체에서 내내 그는 무표정이거나 막 지금 나는 행복해. 시원하게 웃고 싶은데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확 웃지는 못하는데 그걸 숨기지 못해 나오는 슬쩍 올라가는 입꼬리. 이게 그대로 카메라에 담긴 거예요. 옆에가 실제 해당 영상이에요. 실제 인터뷰 영상. 죽은 아내에 대해 얘기하면서 죽은 아내 1년 추모식 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병사도 아니고 교통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살해를 당했고 범인도 못 잡은 상황에서 이런 미소가 말이 됩니까? 여기서 진짜 소름인 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마지막에 활짝 웃잖아요. 딱 이때가요. 제 아내를 살해한 범인 지금 어디에 있든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웃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아내가 억울하게 살해당하고 1주년인 이때 이렇게 활짝 웃을 순 없겠죠. 더구나 아내 살인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영상이 엄청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루야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2달 후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이래서 그때 표정이 이랬구나. 마루야마 다이스케, 아내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된 거예요. 원래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르는 사람은 남자친구 혹은 남편, 가까운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경찰 바보가 아니거든요. 첫 판부터 마루야마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 체포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마루야마를 범인으로 볼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알리바이였습니다. 마루야마는 아내의 시신 발견 전날인 9월 28일 밤 11시 정도 늦게까지 동료 의원들과 술 마시고 의원회관에서 잤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의원회관에서 가족이 있는 집까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일반 운전으로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됐습니다. 실제 28일 오후 11시경까지 같이 술을 마신 의원들이 증언해줬죠. 같이 술 마셨다고. 이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알리바이였어요. 하지만 부검 결과 노조미는 자정이 넘어서 사망했습니다. 자, 저녁 11시까지 의원들과 술을 마시고 회관 가서 잤대요. 그 회관 가서 잔 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가서 잤으니까. 노조미는 새벽 1시 45분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이때 자기는 회관 가서 잤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딱 사망 시간이 겹치는데. 두 번째 핵심 증거가 또 발견됩니다. 경찰이 1년 동안 범행 현장 인근의 CCTV를 판 거예요. 그 결과 노조미의 시신이 발견된 당일 새벽 의원회관과 마루야마 부부의 집을 왕복한 차량을 찾아냈는데 그 차가 교묘하게 번호판은 안 보이는데 차 모양이나 여러 가지로 마루야마의 차와 똑같은 것 같아. 차 색깔이나 차 곳곳에 찌그러진 흔적, 여러 위치가 똑같아. 거기다 잘 보니까 CCTV를 의식한 듯 자동차 번호판이 약간 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은 바로 마루야마의 이날 자동차 운전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루야마, 평소보다 더 많은 거리를 주행했네. 회관과 자기 집을 왔다 갔다 왕복한 것 같네. 안타깝게도 그의 차에는 GP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범행 당시 그는 휴대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미리 계산한 행동처럼 보였어요. 경찰은 한 가지 의문점을 풀어야 했습니다. 만약 남편 마루야마가 죽였다면 왜 죽인 걸까? 이유. 그 이유는 경찰이 마루야마의 대인 관계를 조사하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이 새끼 이거 여자가 따로 있었네? 마루야마와 노조미는 모범적인 부부처럼 보였지만 사실 마루야마는 어렸을 때부터 바람둥이였습니다. 바람 핀 게 이게 한 번이 아니었대요. 실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아름다움은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물론 일본에는 이런 발언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때 이 발언에 대해선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된 거죠. 노조미가 살해된 후에도 마루야마는 슬퍼하긴커녕 흥청망청 술집 가서 여자 끼고 놀기 바빴습니다. 실제 잘은 모르겠는데 이 바람났던 내연녀 여자 있죠. 그 여자도 남편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때 이 여자가 마루야마와 함께 하겠다며 남편과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노조미가 죽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경찰은 이 내연녀와 함께하고 싶은데 이 아내가 걸림돌이 되니까 이혼해버리면 나 정치인인데 내 이미지도 있고
괜히 이 여자가 나 바람 났다느니 뭐 이런 소문을 또 퍼뜨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연녀와 함께하기 위해 노조미를 죽인 거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아내를 살해당한 것처럼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한 1, 2년 정도 슬퍼하는 척 하다가 내연녀와 재혼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며 내 정치인 인생에도 큰 타격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추정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 죽였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마루야마가 체포되면서 이 해당 의원 당 있죠. 이 정치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당 이미지 어떡하냐. 거기다 확인해보니 이 마루야마가 당 자금을 몰래 뒤로 빼돌려서 이단 통일교, 이 통일교 활동에 참여한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사이비 종교. 그렇다 보니 이 사이비 종교가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불쌍한 마루야마 노조미가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죄 없는 어린 두 아들이죠. 엄마를 죽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잔인한 마루야마는 자신의 아내를 죽이다 못해 슬픈 척 연기하며 그녀의 일주기 추모식까지 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뻔뻔하게 카메라 앞에서 아내에게 향을 피우는 신용을 하면서 미소를 보이기까지 했죠. 현재 이 사건 뭔가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은 일본의 한 악마 정치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